안녕하세요. 야심한 남자 야남입니다. 저한테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언제였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단언코요. 20대 후반 25살부터 29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춘기라고 하죠. 20대 중후반에 제2의 사춘기를 겪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20춘기가 꽤나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사실 돌이켜보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제가 돌아갈 집 같은 곳이 항상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정말 삽질을 해도, 그리고 조금 못났어도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학점이 최악이에요. 그리고 스펙도 잘 쌓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대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을 댈 수 있었는데, 4학년 2학기, 보통 이제 이 나이대가 군대를 다녀오면 25살, 26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취업준비생, 사회준비생으로 전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취업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눈을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했는데 아무 조소나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력서도 쓰고 자소서도 쓰는데, 이게 정말 답답한 것이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나 자격증 같은 거 디데이도 있고, 합격 불합격, 잘 보고 못 보고, 이런 결과들이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취업은 도대체가 언제 될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도대체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날들이 연속인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엔 한 6개월 이상 취업을 못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거기에 상대적 격차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씩 취업 성공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정말로 축하해줬어요. 근데 하나둘씩 이렇게 내 주변을 떠나가니까 이제는 나만 남은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강한 위기감이 들죠.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바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건 그래도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한다, 최소한 밥벌이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고 있을 뿐, 아직 학생이니까 이런 핑계가 이제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요, 취업 준비를 한 시기가 벌써 한 10년 전쯤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재수를 했고 4년제 대학도 나왔는데 최소 연봉 한 4천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초봉을 4천을 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자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히 매번 떨어지기 일쑤였고요. 이제 이게 그냥 불합격이 한두 번일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번, 20번까지 쌓이면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동국제약이라는 회사에 처음으로 서류 합격을 해요. 그리고 1차 면접을 잘 봤습니다. 자, 2차 면접까지 갔어요. 최종 인원은 4명. 2차 면접도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2차까지 가면 대부분 된다라고 자플래닛 이런 데서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떨어진 겁니다. 정말 이때는 한 일주일간은 집에서 나오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학생도 아니고 24시간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정말 한없이 게을러지고 한없이 나태해지고, 낮과 밤은 바뀌어 버리고,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이라도 잡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갔죠. 우리 마치 휴학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이제 휴학하고 나면 알바나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벌써 복학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20대 후반 취업 준비생의 시즌은 합격 전까지는 무언가 결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사회가 제 생각보다 되게 냉혹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청계천에서요,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저 높은 건물 중에 날 뽑아줄 회사 하나는 있겠지? 나도 사원증 차고 다니는 날이 당연히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참 번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요, 취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엔 학교를 열심히 다닌 것도,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더 나은 걸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취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거기에 첫 출근 날 정장에 이제 가방까지 딱 들고 나가니까 이제 내 인생의 큰 과업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첫 월급 받을 때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게 한 3달 정도는 갑니다. 자, 그러다 문득 현실이 보여요. 제가 20살 딱 됐을 때는요, 내가 30살이 되면 적어도 통장에는 한 1억 정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차도 있고 꽤 괜찮은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28살 12월에, 그러니까 거의 29살이죠. 이때 겨우 취업을 한 거예요. 통장에 당연히 한 푼도 없습니다. 3개월 일을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여자를 만날 힘도 없어요. 거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차이에서의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요, 이 시작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봉, 그러니까 회사의 복지, 누구는 이렇다더라, 그리고 기업 이름, 이런 게 사회 초년생 때는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어쩌다 친구랑 월급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와 나의 격차,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의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누구는 차를 샀대, 누구는 회사에서 상여금이 얼마 나왔대. 정말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이 공차고 놀았던 친구 사이에서도 이제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초라한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도 하기 시작해요. 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 걸. 아, 조금 더 도전해 볼 걸. 근데 지금은 조금 늦어버렸네. 뭐 이런 생각들이요. 역시나 지금 30대 중후반이 되어서는 이때의 고민들이 되게 귀여워 보이지만요. 정말로 그때는 너무나 시야가 좁은 나머지 이 시작점이 그냥 영원히 내 미래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왔던 것 같아요. 돈이라는 가치를 정말로 제대로 체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월에 얼마를 모아서 적금을 들고 청약 통장을 만들고 매달 모아도요, 1,000만 원 모으는 게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억 모으기요? 이거 정말 먼 미래처럼 느껴지죠. 소비는 정말 쉬워요. 근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모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요. 뭐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자취한다고 하면 당연히 월세 같은 것도 그냥 나가버리죠. 이것저것 돈이 정말 많이 나갑니다. 자, 그 전까지는 그냥 학식 먹지, 그냥 오늘 라면 먹지, 뭐 이래도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이 됩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죠. 유튜브로 뭐 젊은 부자들, 뭐 투자로 대박 났어요, 사업을 해서 대박 났어요,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솔직히 질투부터 올라왔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20대 후반에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은 필연적으로 느껴야 될 감정들이에요. 자, 이 시기에 우리는 사실 이제는 정말 사회로, 야생으로,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한 개인으로 이제 진입하는 시기거든요. 자,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좌절감들도 정말 수없이 많이 느낍니다. 자, 그 전까지는 학교, 가정이라는 에어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추락했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배워가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인간관계도 변해요. 이제는 친구들도 더 바쁘고요. 나 역시 머리가 커져가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친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조금 불편해요. 인간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혼란들이 대거 몰려오는 시기가 20춘기, 바로 20대 중후반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런 시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원래 모든 성장에는 부침이 있어야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때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20춘기 때 제가 하나 되게 잘했던 건요, 저는 이때부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녀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요구를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딱딱 해야만 할 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루틴화된 거요. 이거 저한테 너무 따분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책 읽고 사유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됐고요. 이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 역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책도 쓰게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대 후반에 저는 제가 이렇게 살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건 뭐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건 뭐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20대 중후반 때부터 자리를 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후반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똑같이 그런 방황을 겪고 있다라는 거, 그 혼란의 시기는 반드시 겪어야 더 큰 성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갈등과 위기가 있어야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더욱 재미있어진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쉽지는 않아요. 20대 이후로부터 30대 그리고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요, 막 인생 달달하다, 개꿀이다, 이런 적은 없어요. 다만 나이가 먹으면서 내공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겪고 나서 조금씩 더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얘는 사실 막 엄청 화가 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엄청 기쁘지도 않은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이게 뭐 현타까지는 아니고요, 꾸준히 좋은 방향성으로 살아가되 너무 큰 걸 바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그 괴리감, 그리고 그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상실감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힘냅시다. 저도 제가 맨 앞에 서서 항상 시도하는,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저희 야심한 남자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설팅, 코칭, 멤버십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